일막 건강의 상징이라는 믿음. 사과 하나면 하루 건강 끝.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믿고 싶은 간단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과는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과 먹으면 병 안 걸린다라고 말했던 기억, 광고 속 새빨간 사과와 활짝 웃는 모델의 이미지, 모두가 사과를 단순한 과일 이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과 한 개면 충분하다는 안도감을. 서울 강남의 한 50대 직장인 박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깎아 출근길 가방에 넣습니다. 이거 하나면 아침 식사 대신 충분해라는 마음으로 그는 스스로를 건강하게 관리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몸은 말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고 아침 출근길 피로감은 여전합니다. 사과 하나가 건강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과가 주는 이미지와 실제 건강 효과 사이에는 작지만 중요한 간극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풍부한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심혈관 건강, 장 건강,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루 한 개라는 단순 공식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강조합니다. 사과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사과 하나를 집어먹는다고 혈압, 혈당, 체중이 저절로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고 싶습니다. 건강의 상징이라는 믿음 속에서 사과는 편리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손쉽게 건강을 챙기는 기분,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삶의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사과 하나만으로 건강을 책임지진 못합니다. 진짜 건강은 생활 습관 전체에서 비롯됩니다. 이 막에서는 우리가 흔히 갖는 믿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사과는 상징일 뿐 진짜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상징 속 숨겨진 진실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영양학과 정 교수는 말합니다. 사과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신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과의 한계와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온 사과의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윤기, 달콤한 향, 모두 건강과 행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과를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루 한 개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사과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 하나가 주는 상징적인 힘, 그 안에는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 편리함, 간편함, 그리고 위안. 하지만 진짜 건강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음 이막에서는 사과가 몸속에서 실제로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상징에서 벗어나 실제 과학과 의학이 말하는 사과의 진짜 효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막 의사들이 말하는 사과의 진짜 효능. 사과가 완벽한 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사과를 추천 과일 1위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맛이나 비타민 때문이 아닙니다. 사과 속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작고도 강력한 분자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내과 진료실. 50대 직장인 남성이 진료를 받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복부 비만.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그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묻습니다. 평소에 과일은 자주 드시나요? 그는 대답합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요. 습관처럼요. 의사는 미소를 짓습니다. 좋습니다. 그 습관은 유지하세요.
단 껍질은 꼭 함께 드세요.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사과를 권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심혈관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주 사과를 5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7%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약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사과 속 팩틴은 장 내에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은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며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과는 천연 디톡스 과일이라 불립니다. 변비에 시달리는 노인이나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현대인에게 사과는 가장 손쉬운 장 청소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껍질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팩틴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장 건강을 위해 먹는 사과라면 껍질째 먹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는 달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당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는 사과 속 수용성 섬유질 덕분입니다. 이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팀은 하루 한 개의 사과를 12주간 섭취한 실험군에서 혈당 수치가 평균 8%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사과의 당이 단맛이 아닌 균형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효능은 면역 강화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물질 플라보노이드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사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면역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자주 먹는 사람은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4% 낮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 재생입니다. 사과에는 말산이라는 천연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산은 죽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성들은 사과즙을 얼굴에 바르거나 사과 식초로 피부를 닦았죠. 요즘에도 천연 화장품 회사들은 사과 추출물을 주요 원료로 사용합니다. 피부 속 노폐물을 정화하고 모공을 조여주며 피부톤을 밝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먹는 화장품이라 불릴 만큼 피부 재생과 항노화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사과의 퀘르세틴과 폴리페놀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에서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약 20% 느려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두뇌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과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작용하는 걸까? 그 답은 복합작용에 있습니다. 사과는 수백 가지 미세 영양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생화학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팩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C, 칼륨. 이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액순환과 해독작용을 동시에 조절합니다. 즉, 사과의 효능은 어느 한 성분이 아니라 전체가 만들어내는 조화의 결과입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약이 아니다. 그러나 약보다 똑똑한 음식이다. 이 말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약은 특정 증상에만 작용하지만 사과는 몸의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속이 가볍고 피부가 깨끗하며 피로감이 덜합니다. 그 이유는 사과가 간접적으로
약간과 장,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사과는 가공되면 효능이 달라집니다. 즙으로 말린 과일로 혹은 잼으로 바뀌는 순간 당분은 올라가고 섬유질은 사라집니다. 즉, 사과의 건강은 가공을 거치며 사라집니다. 사과의 본질은 자연 그대로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껍질째, 생으로, 천천히. 이 세 가지가 사과의 효능을 온전히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과의 효능을 단순히 비타민C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사과는 면역, 장, 혈관, 피부, 뇌까지 몸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음식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사과의 진짜 힘은 특정 부위를 치료한다가 아니라 몸 전체를 조율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가 균형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단 하나의 사과 속에 몸의 리듬, 마음의 안정, 그리고 건강의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과의 그림자는 분명 존재합니다. 건강식이라 믿었던 사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산막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과의 부작용과 위험한 함정들, 즉 사과의 반전 진실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하루 한 개면 건강. 이제 그 문장 뒤에 단서를 봐야 할 때입니다. 산막 그동안 몰랐던 부작용의 그림자. 사과는 몸에 좋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균형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과가 건강을 준다면 그 건강의 그림자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믿었던 건강식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가정집. 60대 여성 이모 씨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갈아 마셨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4kg 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사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사과의 첫 번째 그림자 혈당 상승입니다. 사과 한 개의 당 함량은 약 18g. 의는 각설탕 5개 분량과 맞먹습니다. 사과 속 당은 천연당, 즉 과당이지만 과당 역시 당입니다. 간에서 대사되며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 과잉 섭취 시 중성 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특히 사과 주스나 갈아 마신 사과는 더 위험합니다. 섬유질이 파괴되어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사과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건 단맛이 강한 음료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 위장 자극입니다. 사과에는 말산MALIC 에서드과 주석산 TARTARIC 에서드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그러나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쓰림, 위통, 심지어 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나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공복 사과를 피해야 합니다. 사과의 산도가 위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림자 치아 손상입니다. 사과는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산성 수치가 pH 3 정도로 콜라보다 약하지만 오렌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산이 반복적으로 치아를 덮으면 범랑질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하얗게 변색되고 시린 증상이 생기죠.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과를 먹었다면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산이 치아를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칫솔질하면 범랑질이 더 많이 손상됩니다. 사과를 먹은 뒤엔 물로 입안을 헹구고 30분 뒤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그림자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사과를 먹었을 때 입안이 간지럽고 입술이 붓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 현상을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사과 속 단백질이 자작나무 꽃가루의 단백질과 구조가 비슷해 면역 체계가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생으로 먹을 때만 반응이 나타나지만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 증상이 사라집니다. 즉,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생사과 대신 구운 사과, 사과찜이 더 안전합니다. 5번째, 그림자 철분 흡수 방해입니다. 사과에는 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사과를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권장합니다. 철분 보충제는 사과 섭취 2시간 전이나 후에 드세요. 6번째, 그림자 농약 잔류 위험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지만 그 말엔 늘 조건이 붙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했을 때만.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 판매되는 과일 중 사과는 잔류 농약 검출률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입 사과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보존을 위해 왁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왁스는 물로 잘 지워지지 않으며 농약 성분이 그 아래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과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거나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드세요. 7번째, 그림자 과한 섭취로 인한 장 트러블입니다. 사과 속 팩틴은 장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사과의 과당과 폴리올 성분이 장내 발효를 촉진해 복부 팽만감, 통증,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가 건강식이 아닌 부담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그림자 잘못된 신념입니다. 하루 한 개면 괜찮겠지. 이 믿음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면죄부처럼 사용합니다. 운동을 안 해도 식습관이 불규칙해도 그래도 사과는 먹잖아. 하지만 사과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상쇄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사과는 완벽한 과일이 아니라 균형의 일부입니다. 의사들은 이 점을 가장 강조합니다. 사과는 건강의 상징이 아니라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 상징입니다. 사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과를 고르고 씻고 천천히 씹어 먹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단 하나의 음식에서 찾으려 하지만 건강은 늘 조화에서 만들어집니다. 사과는 그 조화 속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너무 믿지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 것. 사과는 당신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어온 사과의 이미지는 건강보다는 위로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의 과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단 하나의 과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사막에서는 사과를 진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다룹니다. 언제 먹는 게 좋은지, 껍질을 벗겨야 할지, 보관법과 조합 음식까지 생활 속 실천법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과가 약이 되려면 그 약을 제대로 써야 한다. 이제 그 방법을 배워봅시다. 사막 사과 먹는 타이밍과 잘못된 습관.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극대화되기도 혹은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혹은 출근길의 습관처럼 먹는 사과가 과연 몸에 최선의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번 사막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을 권장받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습관이 오히려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소화기내과 김유진 교수는 말합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산도가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는 단순 당 흡수도 빨라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먹으면 위에 부담 없이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고 팩틴의 장 건강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즉,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 섭취가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 섭취 여부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건강에 좋은 팩틴과 폴리페놀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껍질에는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째 먹으려면 반드시 철저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두거나 식초물로 씻으면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편리하지만 동시에 영양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먹는 양입니다. 하루 1개면 충분하다는 속설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사과 1개의 평균 당 함량은 약 18g, 과당과 천연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과당 섭취는 혈당 급상승, 지방 합성 증가, 장내 가스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는 1일 반개에서 1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 섭취 형태입니다. 사과 주스, 사과잼, 건사과 등으로 먹는 경우 팩틴과 섬유질은 거의 파괴되고 당은 농축됩니다. 즉, 몸에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당만 남은 고농도 음료가 됩니다. 의사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과는 먹는 과일입니다. 마시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 식사로 사과만 먹거나 탄수화물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사과 단독 섭취는 장 건강과 혈당 안정에 좋지만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당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식사 직후 사과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속 폴리페놀과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씹는 습관입니다. 사과는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게 씹으면서 팩틴이 장내에서 작용하고 위장과 뇌에 포만감을 전달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한 입에 베어 물고 삼키면 영양 흡수는 줄고 혈당 급상승 위험은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0회에서 30회 정도 씹어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씹는 과정이 사과 섭취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곱 번째, 저장과 보관법입니다. 사과는 실온에서 오래 두면 당분이 증가하고 산화가 진행됩니다. 이는 맛을 달게 하지만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산화와 수분 손실을 줄이고 영양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썩은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은 독소를 포함할 수 있어 섭취 금지입니다. 여덟 번째, 습관적 섭취의 함정입니다. 하루 1개라는 문구에 의존해 다른 식습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아침 사과만 먹고 점심과 저녁은 불규칙하게 먹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사과 하나가 건강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과는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생활 습관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홉 번째, 개인 체질과 건강 상태 고려입니다. 당뇨, 위장 질환, 알레르기, 빈혈 등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과의 섭취 방법과 양은 달라져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사과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체질에 맞게 조절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사과는 누구에게나 안전하다는 믿음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먹는 생활 속 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먹기.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먹기. 하루 반개에서 1개 적정량. 천천히 씹어 먹기. 가공 제품은 피하고 생과일로 섭취.
철분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알레르기 등 개인 상황 고려. 냉장 보관, 상한 부분 제거. 이 습관을 지킨다면 사과는 더 이상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작은 건강 도우미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 하나에도 몸은 반응합니다. 좋은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사과 하나가 하루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과 습관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과의 힘은 우리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언제 어떻게 사과를 먹을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 오막에서는 진짜 건강을 위한 사과의 올바른 선택, 즉 품종, 껍질, 보관,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속 실천법과 팁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과를 제대로 먹는 법을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막 진짜 건강을 위한 사과의 올바른 선택. 사과를 하루 한 개 먹는 것만으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건강을 만드는 사과 섭취법은 단순히 먹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 준비, 섭취 방식, 그리고 습관입니다. 이번 막에서는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품종 선택입니다. 사과는 다양한 품종이 있고 각 품종마다 당도, 산도, 섬유질 함량이 다릅니다. 당도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후지나 홍로는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산도가 높고 단단한 그린 애플은 씹는 맛이 좋고 소화를 돕습니다. 달고 부드러운 골든 델리셔스는 어린이나 위장이 민감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즉,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품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과 크기와 양입니다. 하루 한 개라는 말은 평균적인 크기의 사과 기준입니다. 하지만 사과가 크면 당분도 함께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체중 조절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중간 크기 약 150g에서 200g 사과 한 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즉, 크기에 맞춘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껍질 섭취와 세척법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 폴리페놀, 비타민 등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 잔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척 방법: 베이킹소다, 일작은수를 탄 물에 5분 이상 담가 씻기. 식초물 3% 용액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구기. 가능하다면 유기농 사과 선택.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 극대화의 핵심이지만 세척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먹는 시간과 순서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위장 부담 최소화, 혈당 안정. 운동 전보다는 식후 펙틴이 포만감을 줘 혈당 급상승 억제. 공복 섭취주의 위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위험. 즉, 단순히 아침에 먹는다는 습관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섭취 방식입니다. 천천히 씹어 먹기 최소 20회에서 30회 씹으면 소화와 흡수 극대화. 주스보다는 생과일 섬유질 파괴 방지, 당 급상승 억제. 혼합 음식과 섭취 시 주의 철분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주의. 씹는 과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보관과 신선도 관리입니다. 냉장 보관 산화와 수분 손실 최소화. 직사광선 피하기 영양소 변질 방지. 상한 부분 제거 곰팡이 독소 예방. 오래된 사과는 당분이 증가해 혈당 관리에 부담. 즉,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과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좌우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 건강 상태 맞춤 섭취입니다. 당뇨 하루 한 개, 식후 섭취, 혈당 모니터링. IBS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반개 정도, 조리 후 섭취. 철분제 복용 2시간 전후 섭취. 알레르기 익힌 사과 섭취. 개인 맞춤 관리 없이는
건강한 사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8번째, 사과와 다른 음식 조합입니다. 단백질,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급상승 억제. 식사 직후 사과 섭취 소화와 장 건강 최적화. 과자, 음료와 함께 먹는 습관 당 과다, 비만 유발. 사과는 단독으로 먹을 때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번째, 생활 속 실천 팁입니다. 출근길에 사과를 바로 먹지 말고 간식으로 천천히 물과 함께 섭취하면 장 운동 도움. 다양한 품종 섞어 섭취, 항산화 물질 다양성 확보. 꾸준한 습관 유지, 단발성 섭취는 의미 없음.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과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과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껍질째, 천천히, 알맞은 시간과 양, 그리고 개인 맞춤 섭취.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속 건강 파트너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올바른 품종과 크기 선택, 깨끗하게 씻은 껍질 섭취, 식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섭취, 천천히 씹기, 가공 제품 지양, 개인 건강 상태와 조합 고려. 2단계를 지킬 때 사과는 그저 먹는 과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우미가 됩니다. 다음 6막에서는 이 모든 지식을 실제 일상 루틴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례와 실천 팁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6막 사과로 만드는 하루 루틴 건강법. 하루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사람과 그저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의 차이는 작지만 명확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작은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사과 섭취 루틴입니다. 이번 6막에서는 사과 하나로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침, 점심, 간식, 저녁까지 시간대별 루틴으로 안내합니다. 아침 루틴 활력을 위한 시작. 아침 기상 후 바로 사과를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예민한 경우 공복 섭취는 속쓰림과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 30분 후 단백질과 곡물이 포함된 식사 후 사과 한 개를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섭취 방법. 껍질째, 깨끗하게 세척, 천천히 씹기. 효과: 혈당 안정화, 장 운동 촉진, 하루 포만감 유지, 뇌 활성화에 도움. 서울의 직장인 40대 김 씨는 아침 식사 후 사과를 먹기 시작한 이후 출근길 피로감이 줄고 오전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점심 루틴 소화와 포만감 조절. 점심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사이에 사과를 추가하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팁. 점심 식사 직후 사과를 반 개로 나눠 천천히 섭취. 사과와 함께 물 한 컵 섭취하면 장 운동 촉진.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 권장.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사과를 섭취한 사람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오후 간식 섭취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후 간식 루틴. 집중력 유지와 혈당 관리. 오후 3시쯤 찾아오는 집중력 저하 시간, 이때 사과 반 개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섭취 방법. 씹는 속도를 느리게, 최소 20회에서 30회.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을 때는 당분 과다주의. 효과: 집중력 유지, 간식 과다 섭취 방지, 소화 개선. 직장인 박 씨는 오후 사과 섭취 후 커피를 덜 마셔도 졸리지 않고 과자 섭취가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저녁 루틴 회복과 숙면. 저녁에는 사과를 바로 먹기보다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 구운 사과, 찜 사과 가능. 소화 부담 감소. 껍질째 먹기 어려우면 익힌 사과 활용. 효과: 장 건강 유지, 숙면 유도,
혈당 안정화.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공복 시 속쓰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익힌 사과가 최적입니다. 사과 속 유기산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장 자극은 줄어듭니다. 사과와 함께하는 운동 루틴. 사과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동 전후로 섭취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전. 사과 반 개를 30분에서 1시간 전에 섭취. 천천히 씹어 혈당 안정화. 운동 후. 근육 회복과 피로 완화를 위해 단백질과 함께 섭취. 사과와 운동을 함께하면 혈당 조절과 장 건강, 피로 회복, 체중 관리까지 하루 루틴 속에서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수분 섭취 루틴. 사과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물과 함께 섭취하면 장 운동과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최소 1컵에서 2컵의 물과 함께. 식사 후 사과 섭취 시 추가 수분 섭취 권장.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변비 예방, 노폐물 배출, 피부 건강까지 이어집니다. 사과 루틴 주의점. 과일 주스나 잼은 피하고 생과일 위주 섭취. 공복 섭취 시 속쓰림 가능성 주의. 철분제와 함께 먹지 않기. 개인 알레르기, IBS 등 체질 고려. 과량 섭취주에 하루 1개에서 1.5개 적정. 작은 부주의가 하루 루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예시. 아침 통곡물 식사 후 사과 1개. 점심 식사 후 사과 반 개. 오후 간식 사과 반 개. 저녁 구운 사과 물 1컵. 운동 30분 전 사과 반 개. 운동 후 단백질과 함께. 이 루틴을 일주일, 한 달 반복하면 혈당 안정, 장 건강, 피부 개선, 숙면, 체중 관리까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루 1개 사과,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균형, 선택, 습관, 그리고 작은 실천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제대로 먹는 사람은 단순히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계획하고 몸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부작용, 올바른 섭취 타이밍과 방법, 개인 맞춤 선택과 생활 루틴. 이 모든 것을 일상 속 루틴으로 연결했을 때 사과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도우미가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식사 후, 간식 시간, 저녁까지 사과를 통해 만들어진 작은 루틴이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차근차근 높여줍니다. 오늘부터 사과 하나로 하루를 바꾸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1개 사과, 그냥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후에 바로 루틴을 점검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